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 탄핵 국면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 소식, 뭐 첩보, 보도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맥락을 정확하게 짚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날아온 낭보 이번엔 요걸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 PD에게 제보하신 분의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보인데요. 명예훼손 소송 제기의 필요 이런 제목으로 저는 미국 뉴욕에서 섬유 수의법에 종사하는 62세 교포, 연세대 법대 8일 학번 소박한 시민입니다. 작금의 고국 사태와 관련하여 저에게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하는데요. 최근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고의로 엉터리 보도를 일삼은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들 거의 모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두고 있는데 배상액은 각사별로 무려 빌리언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빌리언이면 10억이잖아요. 10억 달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1조가 넘습니다. 1조 4천억, 1조 5천억 이 정도 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 ABC 방송과는 소송 진행 이전에 한 건의 소송 관련 1,000만 달러 규모로 합의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ABC 상대로 다른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선 토론 시 민주당에서 100만 달러씩 받고 일방적으로 해리스 편 든 두 남녀 앵커 및 방송사 상대로 별도 소송을 할 예정이다. 그 당시 대선 토론 딱 한 번 있었죠. ABC가 편파적이다. 예전부터도 반공화당, 반트럼프였다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정황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거두절미하고 법률 지식이 해박하신 윤 대통령과 그 주위의 법률 보조인들께서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신 듯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메이저 방송, 신문사들 하나하나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차후에라도 제기할 것을 경고해 두어야 할 듯합니다. 배상액은 각사의 재정에 치명적일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큰 돈이 일단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한국 실정에 맞게 100억 원 단위로 그렇게 해야 신문과 방송에서 당연하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뉴스 천무리의 내란죄 수개로 시작하는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12.3 6시간짜리 비상계엄이 내란죄인가 아닌가가 첨예하게 헌법과 법률적 쟁점이 되어 있는데 수사와 탄핵 소송이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내란죄로 단정 보도를 하는 것은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이걸로 걸면 100% 성소로 알고 있습니다. SNS 용어로 금융치료라고 하더군요. 자, 이분의 이름은 제가 일부러 지었습니다. 여기 메일 주소도 이름이 나와 있길래 이름을 제가 살짝 지어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소위 이제 우파에서는 이런 소송을 통해서 저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아끼는 경향이 있어요. 좌파들은 걸핏하면 소송을 걸어오거든요. 가령 뭐 삼성과 같은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그동안 뭐 저쪽에 좌파 시민단체로 불리는 것들 얼마나 많은 소송을 걸었습니까? 환경단체다, 뭐 참여연대다 이런 데서 말이죠. 경실련도 과거에 그랬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저쪽에 이제 좌파 단체들에게 기부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무슨 후원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도 걸려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하도 소송질 하니까 귀찮아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막음용으로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파 단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기업들하고 뭐 이렇게 협조적인 그런 관계를 구축한 우파 단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금 사정만 해도 좌파들이 언제부턴가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기세가 올라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로 바꾸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나라의 정체성이 이제 뒤집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아무튼 이 금융치료, 이 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머니톡스라고 합니다만 돈이 이야기한다, 돈이 말한다. 근데 좌파들은 돈이 많은데 우파들은 돈이 없다. 이제 이런 것도 벌써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제보하신 분
이야기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는 이 저들 반국가 세력, 뭐 친중 세력, 종중 세력, 친북 세력, 종북 세력 이들이죠. 이들을 잡으려고 하면 일단 이 선동을 막아야 되는데 이 선동 때문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선동이라는 게 뭡니까? 약간의 팩트에다가 어마어마한 과장, 구라, 조작, 날조, 왜곡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형태죠. 근데 여기에 이 매체가 소위 언론 매체가 나서서 막 보도해버리고 뭐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막 그런 걸 보도하니까 삼인성호 뭐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믿어버린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애국 보수 자유 우파에게는 힘든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고소 고발 신공, 금융치료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지금 날라오고 있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여기 이제 쭉 내려가면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요. 바이든의 개방 국경 정책으로 저는 집회와 다른 곳에서 여러 번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과 다른 형태의 폭력 범죄가 미국에서 너무 심해져서 상상하거나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할 뿐입니다. 조 바이든은 여기부터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며 완전하고 총체적인 재앙입니다. 그와 그의 선거 간섭 깡패 무리가 우리나라에 저지른 일은 곧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 자, 여기 선거 간섭 깡패 무리 이게 뭐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이다. 부정선거. 저는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봤는데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금도 바이든을 가짜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제대로만 개표되었으면 뭐 압도적인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가릴 건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럽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호호가 분명하고 선악에 대한 기준 자기 나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대로 그냥 묻어두지 않을 것이다. 지난 선거뿐 아니고 미국에서 자행되었던 많은 부정선거 사례들이 있거든요. 공화당에서 다 그거 수집해 놓고 있다 그래요.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칼을 뽑습니다. 이 칼을 뽑게 되면은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윤 대통령이 대반격, 대반전, 대역습, 대역공, 역전 이런 것을 이루자면은 이 부정선거 관련한 재료가 한 번은 터져야 됩니다. 제대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도 있고 이제 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거대한 지원군이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2인자가 될 텐데요. 실질적인 2인자가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 최근에 SNS가 지금 이건데요. 이런 것을 또 올려놓고 지금 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Stop the Steal. 자, 계엄 합법, 탄핵 무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트럼프 정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통 기독교적 입장,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현재 대통령을 지키자 구하자, 부정선거 척결하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 우파 이들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트럼프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사실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 게 이제 이게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은 서로 코드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선 자체도 그렇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좌파들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조만간 저들에게는 엄청난 어떤 부담이 될 겁니다. 최근에 말이죠. 민주당에서 그랬죠. 트럼프 취임식에 아무도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저들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아무도 초청을 못 받았어요. 아무도 초청을. 자,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트럼프 쪽은 다 아는 겁니다. 자, 좌우지간요. 여기 보면 머스크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 앞에 모였다. 오늘 말이죠. 여기 지나간 SNS입니다만 그렇게 돼 있죠. 자,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밀리터리 유닛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대통령 경호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뭐 등등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들의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게시물을 걸었던 겁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캡처했겠죠. 자, Stop the Steal입니다. 계엄 합법이다. 탄핵 무효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어쨌거나 트럼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요, 두 가지 그런 서로 통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 하나는 부정선거로 통할 수 있고요. 하나는 정통 기독교적 이런 맥락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기독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거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이질적인 인물로 이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가 벌써요, 친중적 그런 행보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친북적 행보도 했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북 불법 송금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이재명을 피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각에는 미국이 이재명을 잡아갈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다급한 거죠. 빨리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의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도 있겠죠. 한국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가 국부 통수권이 되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런 어떤 예상까지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 전체가 어떠한 경향을 지금 갖고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반드시 거대 이슈로 다시 부각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대한민국 현상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자, 아무튼요, 미국에서 날라온 아주 낭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보해 주신 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